이 강의는 제목을 학문 왜 어떻게라고 했습니다. 학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둘입니다. 학문을 왜 하는가? 학문을 왜 하는가 알면 학문을 잘하는 길에 한 절반쯤 들었습니다. 왜 하는 걸 알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나머지 절반쯤 의문이 풀립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흥미롭게, 긴장되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강의가 하는 대학도 그렇지만은 모든 대학원에서 다 해야 될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대학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만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9일에 강의를 한 번 하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는 사적인 모임을 금한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김원성 교수가 각별하게 노력해서 이것이 공적인 모임이 되도록 해서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연속해서 매주 토요일 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5월 1일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지장 없이 강의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괴롭지 않고 즐거워야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연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강의에 관한 이야기 하느냐? 강의와 연구는 교수가 하는 강의와 학자가 하는 연구는 사실은 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강의를 잘하는 것이 연구로 나가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첫 단계 왜 학문을 하려는가, 이제 왜 학문을 하려고 시작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강의와 연구에 대해서 이런 예비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강의는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어떤 강의는 괴롭고 어떤 강의는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어떤 강의는 즐겁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즐겁고 또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도 어떤 강의는 괴롭고 어떤 게 즐겁습니다. 이왕이면 강의를 즐겁게 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괴롭고 즐거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문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들어서 대답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말한 적이 없을 겁니다. 경험한 바를 잡다하게 늘으려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지만은 그저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효과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경험이 어느 정도라고 감히 강의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하는가 하고 누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경력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나는 29세의 대학 전임이 되었어요. 참 흔한 일이 아니죠. 좀 특별한 것은 시간 강사를 해보지 않고 바로 전임이 됐어요. 그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바로 전임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들을 맡았어요. 바로. 그리고 교수로서 36년, 석자 교수로서 5년, 도합 41년, 더 정확하면 41년 반 동안 7세까지 줄곧 강의를 했고
그동안 국내 4개 대학에서 재직하고 13개 대학에 추가했으며 외국의 3개국 6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국내 4개 대학, 그 다음에 했고, 강연이나 연구 발표는 국내에서 연평균 한 10회 정도, 외국 16개 대학에서 50회쯤 했고, 80세라 학생은 작년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2세가 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랫동안 강의를 한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경험이 이만하니까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하나하나 소개하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고 말하는 나도 지루하기만 합니다. 오랜 경험을 총괄해서 판단한 가장 괴로운 강의 하나와 가장 즐거운 강의를 하나 들고 또 그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즐거운지를 딱 밝혀 놓으려고자 합니다. 가장 괴로운 강의는 아직 서툴기만 하는 전임 강사 시절에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여러 과목을 맡으니까 난감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노트에 적어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 판서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도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전임 강좌 시절에 했던 국문학 개론 강의 노트가 계명대학 동일 문고에 있어요. 몇 해 하는 동안에 노트에다 또 첨삭하고 붙인 거 있어요. 그것이 내 학문을 탄생하는 어떤 모든 단서들이 거기에 있고, 교수를 문학의 큰 갈래로 인정하고 문학 갈래론을 새롭게 정리하는 단서도 거기부터 다 나와요. 자, 그렇게 하니 학생들이 알아듣기 어렵고 전달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게 됐어요. 노트를 불러주는 강의 뒤에 나옵니다. 그건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흑판에 판서에 가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지 말고 교재를 택해서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은 강의를 쉽게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교재에 있는 거는 그냥 대강 말하고 더부터 말하면 되지 않은가. 대부분의 교수가 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 마땅하지 않았어요, 교재가. 국문학 개론을 김동국 선생의 국문학 개설을 강의하려 하다도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고 문장도 마음에 들어서 그건 하지 않고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이두현 선생의 한국 연극사를 강의 교재로 택했어요. 시공론 시간에. 그게 이제 실패 내용입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왜? 뭐가 잘못되느냐? 네 조항을 갈라서 말했어요. 그 강의가 일생 동안 했던 강의 중에 제일 괴로운 강의였어요. 뭐가 괴로우냐? 교재에 한자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읽지 못하므로 이놈은 무슨 다른 수업이 아니라 완전히 한자 수업이 되어버렸어요. 그 무렵에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자를 한자도 안 배운 학생들이 대학 입학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국문과에 입학했어요. 교양국어를 가르치면서 한자가 노출되어 있는 교양국어 책에 한자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나는 매주 시험을 다시 봤어요. 한자 시험을. 아침 8시에 강의가 화요일에 있으면 9시부터 강의가 시작하면 아침 8시에 한자 시험을 매주 봐서 학생들이 전원 다 합격할 때까지 했어요. 그거는 어문 정책과 교육이 잘못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첫째가. 두 번째로 수많은 사실이나 용어를 열거하고 있어서 책에서 일일이 풀이하려고 하니 너무 성가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는 날로 떨어졌어요. 그게 두 번째 어렵고 괴로운 점이죠. 그 다음에 그 글이 설명만 하고 논증을 하지 않아 의문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공부라고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공부는 의문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갑론을박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공부고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게 그게 과연 확실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이 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강의 방법입니다. 거기서 확실한 사실이라고 서술된 것을 다시 의문으로 다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매우 성스러워요. 성가셔요. 바람직 강의는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더 진전된 결과를 얻는 것이 마땅한 강의고 이런 강의는 강의가 연구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게 기존의 교재가 막고 있어요. 자, 이 가부터 나까지가 잘못되어서 일생에 가장 괴로운 강의를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해요. 그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진땀을 뺐어요. 악몽 같은 기억이었어요. 왜 잘못됐느냐를 다시 하나하나 짚어서 봅시다. 학생들이 한자를 읽지 못하는 것은 어문 정책과 교육이 잘못된 건데 어떤 전공 과목의 교수가 그걸 처음부터 다 책임지고 학생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교양국어 시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 아까 교양 과목 시간에 진도는 진도도 나가되 한자 읽기 시험을 매주 강의 듣는 주 아침 8시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다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봤어요. 전공 과목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학생들이 이미 교양국어 1학년 학생이 아니고 벌써 2, 3학년 오는 학생들인데 이거는 이 장애를 전공 과목 교수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도 참 못할 노릇이죠. 두 번째, 지식만 있고 학문이 없는 것이 심각한 사태입니다. 지식이 학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식이 학문인가 하고 뒤에 정식으로 한번 따지는 강의를 합니다. 교수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창조하는 학문을 하는 주역으로 나서서 이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교수는 창조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너희들은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가장 창조적이지 않고 가장 인습적이고 가장 권위적인 사람이 사람을 훈계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훈계를 해요. 그건 참 웃기는 일이죠.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들은 논증하고 토론을 걸쳐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는 강의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강의가 연구이고 연구가 강의이기에 스스로 노력하면서 제도를 바꾸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맡을 때 항상 이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얻어진 결과가 과연 타당하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도 몇 개의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가능한 견해를 요즘 객관식 택일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해요. 이 맞는 답이 이거겠나 이거겠나 4개쯤 내놓고 이 중에 어떤 게 맞느냐 토론하자. 이게 다 틀렸으면 또 어떤 게 맞는 게 토론하자.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강의와 연구가 이렇게 되고 창조적인 탐구가 이뤄갑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써왔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과목이 그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지식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에 아쉬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하고 하고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강의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전반적 개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하는 강의만 잘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50년 가까운 동안 나는 괴롭지 않고 즐거운 강의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의가 즐거우려 괴롭게 하는 가에서 라까지를 장애를 해결하고 갖가지 시도를 하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좌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시험하면서 교수 생활을 해왔어요. 65세에 정년을 하고 70세까지 계명대학의 석좌 교수 시절에 일단 이런 제약이 없어서 내가 선택한 방법과 내용으로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하는 방법은 새로 써서 쓴 원고를 인터넷에 올리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출력해서 읽어보고 오게. 그러면서 교수 수준의 참여들과 함께 토론해서 그 결과를 세계 지방화 시대의 한국학이라는 제목으로 전 10권을 한 학기 강의한 내용을 한 권씩 10권을 책으로 내고 강의마다 토론이 붙였어요. 상당한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설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 반성하면은 그 원고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그대로 다 말하지 못하고 추각해서 말하고 듣는 사람은 읽어봤지만 추각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때로는 초점이 불분해지고 토론이 잘 진행되면 성과가 있었지만 강의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욕심이 지나쳐서 내실이 모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좀 철저하게 논리를 하면 좋은데 이것저것 다 말하려고 구색을 다 갖추려고 했어요. 그 10권을 보면 참 화려하게 구색이 갖춰져 있어요. 그 10권까지 낼 필요가 있었나?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즐거운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2020년 2학기에 하고 있는 문학사 탐색이라는 강의가 더욱 즐겁고 지난번에 가졌던 약간의 불만마저 해소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원고는 문학사 탐색을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거. 문학사 탐색은 강의가 끝났고 그 앞부분만 유튜브에 올라있고 뒷부분은 장차 올릴 겁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면 너무 부담이 많을까 해서 좀 숨을 돌리고 즐거운 구경을 하다가 다시 이걸 하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강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짧게 써서 핵심만 가려 짧게 써서 긴 거를 축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짧은 거를 보충해서 말하는 방식을 씁니다. 우리 학회 발표도 어떻게 그래 됐는지 논문을 길게 써가지고 짧게 축소해서 발표하느라고 막 바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짧게 써서 오히려 보충해서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 글을 짧게 써서 보충해서 말하죠. 그리고 지금 진행한 것 같습니다. 20분쯤 말하고 10분 토론하는 방식. 20분 말하고 10분 토론하는 걸로 지금입니다. 이 강의는 바로 이 경기대학 강의인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고 강사의 연령은 65세 이하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걸 나중에 발견돼서 정규 강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소속 불명의 사사로운 강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김원선 교수를 비롯한 몇 사람이 와서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아주 오히려 잘 됐습니다. 강사법에 강사를 65세로 연령을 제한한 것은 나는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강사 일자리 하나라도 젊은 사람만 돌아가지. 정년 퇴임한 사람이 강의만 맡아가지고 공연히 허송세월하고 망구 잡담 헛소리 하는 것을
강의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 맡으려고 해요. 강의를 안 준다고 온 동네에 소문내고 고함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가보면 강의를 할 때 그냥 망고 헛소리하고 잡담만 하는 사람. 노인 잡담하라고 강의 있는 게 아니니까 강사법은 잘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규 강의가 아닌 비공식 강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정규 강의를 하면 또 그대로 제약이 많아요. 성적을 이래 내라 저래 내라 평가를 이렇게 하라 뭐 상대 평가를 하라 뭐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자, 이 강의에서 문학사 탐색에서 또 이 강의에서 나는 지식을 확인하지 않고 탐색을 진행합니다. 내용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탐색입니다. 탐색이란 말은 문학사 탐색에서 설명했어요. 탐험하고 수색하는 겁니다. 예. 학문은 탐험하고 수색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지만은 너무 추상적인 말입니다. 탐험하고 수색하는 겁니다. 탐색이란 탐험과 수색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전역의 많은 문학에 들어가 이리저리 하면서 탐색하고 수색에 미주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원리입니다. 미주의 사실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미주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예, 지금 이 강의에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탐험하고 수색하고 탐색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탐험하고 수색해서 밝히되 탐험과 수색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탐험 수색과 학문의 탐험 수색의 다른 점은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논란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 공동의 깨달음이게 하는 최상의 본보기를 그때 한 번 마련했고 지금 또 마련했고 그때는 문학사 탐색이라는 탐색의 범위가 있었어요. 문학사라는 동네에서 들어가 탐색을 하는데 이번에는 학문을 탐색하니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더 넓은 범위여서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 그것도 내보내고 이것도 앞으로 내보낼 겁니다. 보수를 지불하거나 수강 신청을 하는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댓글을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대답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 대답하고 유튜브 방송에는 문학사 탐색이나 이거나 장차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책으로 낼 겁니다. 그때는 댓글 중에 중요한 것을 거기다 옮겨놓거나 언급하면서 토론을 진행할 작정입니다. 댓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토론 진행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차등 세계에서 대등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댓글이라는 것은 대등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화면에 올린 원고를 낭독하고 다음에 강의하고 토론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이중의 방법을 썼는데 문학사 탐색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다 전달이 안 되고 특히 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듣고 볼 수 없어요.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나 이 학문 외에 어떻게는 낭독이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 방송만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료를 인용하거나 작품을 보여주거나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차원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연을 공개하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반응을 수강 인원과 댓글을 보고 반응을 즉시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본보기를 보이고 지식의 전달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대학의 강의를 개혁하고 대학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공연히 울타리를 놓게 하고 학교 차별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하는 모든 폐풍을 일시에 쓸어버리는 그런 학문
교육의 대개혁을 시작하는 작업을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되니 온라인 강의는 수강 신청자만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차 화면에 올라있는 강의를 누구 것이라도 다 듣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교수가 자기가 특별히 생각하고 종류가 있으면 강의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있는 강의 틀어놓고 듣고 학생들하고 이제 지금 들은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교수의 주업이 될 게 아니냐. 뻔한 내용 전달하는 거 우습고, 아무 새로운 게 없는 걸 수강 신청학생이 들으라고 하는 시대는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대의 강의를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강의는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생경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혼자 아각대는 강의는 아주 괴롭습니다. 혼자 아각댄다고 봤어서 이런 그 쌍스러운 구호를 학문을 하는 점잖은 자리에 써야 되느냐, 상당히 시비가 가려요. 나는 이것을 글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혼자 아각대야 한다고 해야 실감나죠. 지옥에서 받는 형벌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 앉았으면. 연구에 알아낸 바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에 함께 깨닫는 성과 큰 강의는 아주 즐겁습니다. 이런 강의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강의죠. 이런 강의를 하면은 강의가 정말 창의적인 성과가 있게 되고, 함께 토론을 해서 함께 발전하게 되고, 강의가 연구하고 직결됩니다. 교수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 저절로 학문을 하게 됩니다. 20분 이야기 한다는데 25분 이야기했군요. 제일 앞에 서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분간 뭐 자유롭게 그냥. 토론으로 이루어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한국 소설의 이론이나 문학 통사나 보면은 거기에 발상들을 얘기할 때 자꾸 벗고 왔죠. 네. 한국 소설의 이론의 갈래 이론이나 뭐 문학사 이론이나 또 그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거, 선생님 처음에 연구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토론해서 얻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다 선생님 혼자서 하신 거지. 네. 가장 큰 업적은 그렇게 이루셨는데 그 토론이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 혼자 하면은 점점 더 난해하고 공백하게 돼요. 한국 소설이라는 이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난해하고 한 이유가 토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시절에 나는 상당히 불량하게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서평이 한 10개쯤 나왔어요. 그 서평의 10개를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내가 응답한 글이 우리 문학과의 만남이라는데 수록되어 있어요. 책이 나온 후에 서평자들과의 토론은 상당히 걸판지게 벌어졌어요. 내가 거기에 응답한 것에 대해서 서평자가 또는 제3자가 또 논란을 벌였으면 토론이 확대될 건데, 토론이 이제 조금 진행되다 말았어요. 그 시절에 내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교술이라는 놈이 이제 상당히 토론거리가 됐어요. 토론거리가 되다 보다 말썽거리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아니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은 내 자신이 더 내 이론이 발전했을 거고, 또 그와 병행해서 제2의 이론, 제3의 토론이 생겨났을 것이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선 이론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학대학원 시절부터는, 한국학대학원 시절보다 영남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우리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강의할 때부터 계명대학은 부끄럽게도 대학원이 없었어요. 교육대학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토론의 장소가 학사과정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 영남대학 칩들은 대학원이 있었고, 한국학대학원 이후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서울대학 시절에도 토론하는 방식 진행하려고 해서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소설의 이론하고 소설의 사회사 비교를 비교해보면 소설의 사회사 비교이 훨씬 더 쟁점이 분명하고 읽기에 재밌잖아요. 토론을 거친 놈과 안 거친 놈의 차이래. 서울대학 시절에는 내가 막연한 착상을 가지고 있으면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 강의했어요. 형태가 갖추어져 있으면 석사과정에서 또 강의했어요. 그리고 일단 원고가 쓰면 그걸 써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공 과목은 그런 게 없으니 교양 과목에서 했어요. 대체로 세 차례의 토론식 강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되고 쟁점이 분명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강의 방법, 연구 방법에 대한 내 깨달음도 있지만 주어지는 환경이 대학원이 없는 계명대학으로부터 사실 대학원만 가르치는 시대로부터 오는 변화죠. 환경이 맞지 않으면 뜻을 펴기 어려워요, 사실은. 한국대학원 시절에 그래서 좋았어요. 한국문학 통사도 토론의 산물이에요. 촉을 놓고 계속해서 그거 복사해가지고 강의하면서 고치고 여러 사람 비판하고 뭐 하고 또 실제로 도움을 줘서 토론에 의한 공저잖아요. 그래도 그때 한 거는 그냥 사소한 그 지적이지요. 뭐 선생님의 기본 틀과 이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토론을 거친 거 안 거친 거하고는 매우 달라요. 내가 확실하게 말한 것도 누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야 다시 확실해져요. 시비를 걸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논어가 그 모양 그 꼴인 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너무 절실한 이야기예요. 왜 공자를 질문을 제대로 안 했냐면 학생들이 시원찮게 그런 게 아니라 공자를 어렵게 여겨서 그거는 공자의 불행이고 제자들의 불행이에요. 더 신랄하게 질문했으면 공자가 뭐 그렇게 좀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까 훨씬 논어가 더 나은 책이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내가 내한테 얼마나 대드느냐. 그것이 정말 훌륭한 제자고 그렇게 대드는 순간 제자가 이제 동학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스승이 되어버려요. 제자가 제자로 머무르지 말고 동학이 되고 스승이 돼야 되지. 그런 점에서도 요새 하시는 유튜브 얘기를 여기 하셨으니까 네. 유튜브 그냥 원고를 그대로 읽으시는 방식이라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짧은 글을 지금 하시듯이 이렇게 짧은 글을 보충해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예, 지금 그랬잖아요. 짧은 거 가지고 말하는 식으로 하고 유튜브 방송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난 낭독하는 식으로 했고 이런 설명하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대면 강의 토론 식으로 하는 것이 최근에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토론해 줄 사람도 못 모았고. 그리고 세계 지방화시대 한국학 10권에서 너무 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줄이신다면 뭘 빼고 뭘 남기시? 거기에 네. 내용이 너무 잡다 해. 그리고 절반쯤은 내가 이미 한 것을 재탕했어요. 그 재탕을 줄이고 더 알차게 해서
10권을 내지 말고 권수를 줄이고 또 한 책에 또 책이 요즘 쓰는 책이 점점 얇아져요. 옛날에는 크게 쓰다가 요새 얇아진다고. 그런 작업을 좀 다시 하셔가지고 5권 이내로 선생님 모든 것의 핵심을 좀 고객님한테 아니, 그거 무슨 소리야? 내 일생에 했는 핵심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한문론이지만 아니, 학문론에 다 들어있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심 중에 핵심만 여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란 문제예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문학 하려는 사람이 토론이 되지. 지나가는 사람이 토론이 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다 토론하려면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요새 젊은 대학원생이나 젊은 교수들이 선생님 책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절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젊은 학자들, 새로운 교수들이 좀 선생님 이론을 좀 더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소리를 못 읽고. 내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은 토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책을 안 읽고 학문을 하겠다는 열의는 강한 사람이 제일 토론이 돼요. 근데 안 읽으니까. 예?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고, 내 책을 읽는 방법이 순서가 최근에 나온 것만 읽어요. 옛날 거 읽지 말아요. 자, 굉장히 고민스러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핵심은 학문이라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강의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강의의 그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선생님 주신 말씀 가운데 미지의 원리를 찾는 거, 그런 거에 요즘 많이 글을 쓰다 보니까 결국 전공 영역의 분별이 없어지고 제가 잘하는 거하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자꾸 엇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찍어서 글을 쓰면 글이 이상하게 틀어져 버리고 이러는데, 그 학문을 위해서 미지의 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서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이제 이 이야기 다 그 이야기요. 다 그 이야기인데 한꺼번에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통상적인 의무와 하고 싶은 사이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통상적인 의무를 다 저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더 하고 싶은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요령을 부려야 된다. 요령을 부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봅시다. 여러분 강의를 했을 때 그래도 제일 좋은 교재를 하나 택해요. 이 교재의 내용을 질문 형태로 해서, 교재가 다루어진 게 100개라면 그중에 10개만 택해서 질문 형태로 해서 이 저자는 이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나라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 질문 형태로 한 10개쯤 해서 이 교재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재론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가져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내가 해보지 않은 방법이지만은 그게 좋은 것 같아. 교재가 없을 때는 지식과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너무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짧게 써가지고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요. 자초지종 알아야 되는데, 읽어보고, 여기에서는 서술형으로 보는 것을 의문문으로 바꿔보자. 학생들하고 같이 해야 돼. 의문문으로 바꿔보자. 여기서 다루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학생들 보고 각자 이것을 질문을 하면 바꿔보라. 그래 놓고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흥미롭게 돼요. 레비스토로스라고 있어요. 프랑스 그 구조지원학자가. 난 레비스토로스 학문은 잘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 구절은 굉장히, 그 사람이 콜레지 프랑스의 교수가 된 것이 60대예요. 이제 나는 자유로운 탐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지식을 주게 되고, 학생들이 무슨 시험을 합격해야 될 강의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말하면 된다. 콜레드 프랑스라고 하는 데는 진행 중인 강의만 연구만 강의하게 돼 있어요. 완성된 강의는 안 돼. 진행 중인 강의를 하고 학생도 없고 수강신청도 없고 졸업도 없어요. 누가 듣느냐? 거의 교수들이 와서 듣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강의만 할 의무가 있고 출판할 의무도 없어요. 그것이 학문 발전의 현장을 그 제도화한 겁니다. 계명대학 석야교 시대에 콜레드 프랑스 교수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생각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하기에 아직도 준비가 덜 됐고 학구적인 그 열의가 부족해서 조금 절충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가나다라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문학연구반부에서 연수문제 제시한 거가 좀 비교를 해서 예, 문학연구반부는 최초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했고 영남대학 대학원에서 영남대학 대학원에는 장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있고 강의가 됐어요. 그거 한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그때 강의할 때는 뒤에 연습 문제는 없었어요. 강의를 하고 개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생생한 글이 됐어요. 강의할 때는 그보다 훨씬 엉성했어요. 그래서 토론자들과의 합작 공조가 처음 탄생한 거예요. 강의 듣는 사람들과의 합작 공조를 하는 것이 최상의 강의고 최상의 저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